자, 잘 쉬었습니까? 27장은 뼈 대사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것들은 골다공증 치료에 이제 어떤 것들을 쓰는가에 대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선 생각을 해보면, 네, 최선을 다해서 뼈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을 하게 되면 칼슘을 이제 음식에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여기 있는 칼슘, 뼈에서 있는 칼슘들을 이제 빼오게 되겠죠. 이렇게 빼오게 되니까 이제 뼈가 구멍이 뚫은 것처럼 다공 형태로 되고, 그 구멍이 이제 너무 크게 뚫리다 보면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는 골절이 일어나는 형상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골다공증인데,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약물들은 교재를 보게 되면 딱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스포스네이트류. 두 번째, 데노수맙. 세 번째, 부갑상성제제. 네 번째,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다섯 번째, 칼시토닌. 이렇게 있죠. 딱 5가지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교수자 입장에선 되게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객관식 오지선다형 낼 때 답가지를 쓰기가 너무 좋고, 문제 내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다음 특징을 갖고 있는 약물은 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각각에 대해서 중요한 특징들을 이해를 하시길 바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5가지 중에서 골다공증 치료에 가장 많이 쓰는 녀석은 누굴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로 이 녀석입니다. 비스포스네이트류입니다. 이 비스포스네이트류는 어떻게 생겼냐면, 포스페이트 2개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섭취를 하게 되면 뼈에 침착을 잘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상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물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그물망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칼슘이 외부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형태들을 잘 못하게 차단할 수 있게 돼서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형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스포스네이트류는 많이 처방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음식물하고 섭취를 하게 되면 흡수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복 시 흡수를 하는 걸 권장을 하게 되죠. 대부분 약물들이 식후 30분인데 이 녀석은 오히려 식전 30분에 먹도록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녀석은 먹게 되면 식도로 넘어가면서 식도에 여러 가지 자극들,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구 복용한 다음에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비스포스네이트류는 물하고 복용을 하되 식전에, 그리고 30분 동안 직립을 하도록 권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설명들 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이 약은 밥 먹기 전에 드셔야 되는데 약이 좀 씁쓸하고 맛이 없기 때문에 밥맛 좋기 위해서 한 30분 산책을 하고 와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면 되죠. 굴러 다니면서 산책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직립을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선호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입니다.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에스트로겐의 문제로 자궁 경부암이나 유방암이라고 하는 가족력들이 있는 분들한테 폐경에 대한 치료로 에스트로겐 선택하는 건 좀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골밀도, 골다공증 여기에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의 대표적인 날록시펜을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녀석이 되겠고요.
다른 세 가지들은 이 두 가지들로 사용을 하기에 조금 안 듣는 경우 또는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 데노수맙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진짜로 이 약을 그 처방하지 않고서는 뼈가 부러져서 굉장히 위험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골절 위험이 이제 고위험도로 있는 여성들한테 처방하는 1차 선택약으로 선택이 되는 녀석입니다. 데노수맙이라고 하는 녀석이요. 그 다음에는 그 부갑상제 호르몬하고 카시토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른 골다공증 치료가 듣지 않을 때 사용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죠. 듣지 않을 때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한테 부갑상생 제제를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시토닌 같은 경우에는 폐경후에 최소 그 5년이 된 여성 분들한테 그 골다공증 치료제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최근에는 그 척수 골절 통증 환자가 있는 그 단기 치료제에 이제 처방이 가끔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녀석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골다공증 치료제입니다. 얘네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식전에 먹어야 되고 식도 자극이기 때문에 직립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을 쓰기에 곤란한 경우에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인 날록시펜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골절 위험이 정말 그 위험하다면 데노수맙을 쓰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부갑상생 제제라든가 또는 폐경 5년이 지났을 때 쓸 수 있는 카시토닌 제제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그 두 번째 그 장을 마쳤고요. 이제 뭐 좀 쉬었다가 또 이제 다음 장은 3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계 질환 약인데요. 그 천식을 대표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 이날레이션 호흡기에 쓰는 그 약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져와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한 2주간 이제 이회영 교수님이 그 항생제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들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것도 이제 뭐 잘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순위 그 교재가 좀 변경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수업 순서들을 짰기 때문에 이것들 고려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했습니다.